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창녕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정리 기소 대방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 의원님 4분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의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고 기소 폭거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내란몰이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혐의 없다고 판단한 건입니다. 수사기관과의 몸싸움은 없었지만은 스크럼을 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장에서 스크럼을 함께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여럿인데 이 중에서 4명만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은 기소폭거범 권창녕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환 의원의 탈북민 비하 망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우리 박충건 의원님과 탈북민들을 두고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 아닌가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는 탈북민을 배신해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 북에서 도망간 사람, 도북자라고 비하한 사람이고 수석 최고위원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한 사람이라고 비하한 사람입니다.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하니 민주당이 얼마나 뼛속 깊이 저열한 탈북민 비하 정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김준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7월 마지막 날 이 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위해 고생해 주신 김미애 의원님, 김민전 의원님, 그리고 늘 준비하시다가 못하신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전술입니다. 악법의 통과를 20일밖에 지연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리던 국회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입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원식 전 의장이 정문 앞에 세워둔 비석에 쓰인 것처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독재 정권의 최천병입니다. 2년 뒤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악법 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의 개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불신과 혼란의 근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84조를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이었던 재판에 대한 중단의 근거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없애기 위해 현행 헌법조차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속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 여당발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5개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입니다. 지난 주말 통영과 제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통영과 이웃인 거제 지역에서 큰 물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일준 의원님께서 공개 발언을 통해서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거제 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서일준 의원님께서 잠시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제시 국회의원 서일준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제에는 나흘 동안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고 통영에도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거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호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거제시에서는 산사태 4건과 상하수도 시설 파손 34건이 발생했고 2,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4,00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270세대 5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거제 전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소방, 경찰, 군 장병,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작물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한성수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거제 비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의 심각성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답은 여전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박한 실정입니다. 침수된 집과 상가를 복구해야 하고 무너진 도로와 하천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합니다. 생업을 잃은 소상공인과 피해 주민들은 애타게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 당시 포항과 경주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피해가 명백하고 선포 기준 충족이 확실시된다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주민 지원과 복구의 속도를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제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주십시오.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있다는 것을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